1화 건강식 그 이면의 위험 시니어의 식탁의 숨은 함정. 안녕하세요. 자팍서랍 라디오북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지켜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건강식, 그 이면의 위험. 누구나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들, 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몰랐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몸에 좋대, 이 음식이 혈관 청소에 좋다더라. 그렇게 믿고 매일 챙겨 먹던 음식들이 내 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식의 이면, 시니어의 몸에 숨어있는 좋음의 역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몽의 함정.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피부에 좋다, 혈압에 좋다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이나 수면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몽 속 프라노쿠마린 성분이 약의 분해를 방해해서 약효가 지나치게 세지거나 때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몽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겐 건강식이 아니라 주의식입니다. 건강의 열쇠는 좋은 음식보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데 있습니다. 2. 생채소의 그림자. 샐러드와 녹즙, 새싹 채소. 다들 몸에 좋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이 음식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씻지 않은 채소, 덜 익은 음식에는 식중독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작은 세균 하나도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죠. 냉장 보관한 채소라도 3일 이상 지나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는 안전한 보관소가 아니라 시간을 늦춰주는 임시 정류장이니까요. 조금 아까워도 건강은 더 소중합니다. 이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3. 단백질 과잉의 착각. 요즘은 단백질 붐이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젊어진다는 말, 정말일까요? 노년층에게 단백질은 필수지만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몸이 소화하지 못한 단백질은 노폐물로 쌓여 피로감과 신장 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보다 단백질, 내 몸에 맞게가 중요합니다. 건강의 진짜 핵심은 균형.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죠. 건강은 남의 습관이 아니라 나의 리듬. 건강은 유행이 아닙니다. 누가 좋다 해서 따라 먹는다고 내 몸이 좋아지진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몸의 속도에 맞추는 것. 약을 먹는다면 음식 궁합을 살피고 식단을 바꾼다면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건강식도 결국 나를 알아야 비로소 건강식이 됩니다. 이화 영양제의 함정, 과하면 독이 된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양제의 함정.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영양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칼슘, 유산균, 홍삼. 좋다니까 하나쯤은 먹어야지.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알약만 1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건강검진 수치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비타민의 착각. 비타민은 몸에 꼭 필요하죠.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물에 녹지 않고 몸에 쌓입니다. 필요한 양을 넘어서면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대사 속도가 느려서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좋다니까 하루 2알, 3알 더 먹어야지. 이런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건강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도움이지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A. 중복의 위험. 나는 종합 비타민도 먹고 루테인도 먹고 또 오메가3도 챙겨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겹칩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도 비타민 E가 있고 루테인 안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죠. 중복 섭취는 과다 섭취와 같습니다. 노년층의 간과 신장은 이런 중복된 성분을 처리하는데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가지 제품을 고르되 성분표를 꼼꼼히 비교하세요. 3. 자연식의 힘. 영양제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가진 균형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비타민C 하나를 먹는 것보다 귤 한 조각, 사과 한 입이 더 완전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연식은 섬유질과 수분, 미량의 미네랄까지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양제는 식단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수단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약보다 음식, 알약보다 식탁.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균형의 예술. 건강이란 채워 넣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덜 먹으면 불안하고 더 먹으면 든든하다. 그 생각을 오늘부턴 살짝 내려놓으세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그리고 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지혜입니다. 사마 냉장고 속의 함정, 오래된 음식의 비밀. 오늘의 주제는 조금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냉장고 속의 함정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믿습니다. 일단 넣어두면 안전하다. 냉장 보관했으니 며칠은 괜찮겠지.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냉장고는 음식을 멈춰두는 공간이 아니라 단지 속도를 늦춰주는 공간입니다. 즉, 세균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느려질 뿐이죠. 그리고 노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면역 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 음식의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1. 3일의 법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냉장 음식은 3일을 넘기지 마라. 실제로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조리된 음식은 냉장 보관 시 3일 이내 섭취를 권장합니다. 김치찌개, 나물무침, 생선조림 같은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안이라도 세균은 서서히 자랍니다. 4일째가 되면 세균 수가 수십 배로 증가하고 눈으로 보이기 전에 이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안전 보관소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잠시 쉼터일 뿐입니다. 2. 제가열의 착각. 냄새도 괜찮고 데워 먹으면 문제 없겠지? 하지만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일부 식중독균은 열에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실러스 세레우스 버실러스 CEREUS 같은 세균은 끓여도 독소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밥, 죽, 국물류 음식에 잘 생기죠. 냄새나 맛이 멀쩡해도 그 안에는 이미 위험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데웠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래된 음식이라면 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안전입니다. 3. 냉장고 청결이 면역이다. 냉장고 안쪽 벽 고무 패킹, 그 틈새에 핀 작은 곰팡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그곳이 세균의 첫 출발점입니다. 냉장고 청소를 2주에 한 번만 해도 식중독균의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음식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날짜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언제 버려야 할지 한눈에 보입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비싼 냉장고가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신선함은 시간과의 싸움. 냉장고는 편리하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신선함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죠. 아직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래된 반찬, 다시마, 물, 묵은 소스. 혹시 너무 오래 함께 있었던 건 아닌지요? 사화 저염식과 건강식품의 함정 좋다는 말의 이면. 오늘의 주제는 좋다고만 믿었던 식습관의 이면입니다. 첫 번째는 저염식의 역설, 두 번째는 건강식품의 중복 섭취 위험 이야기예요. 1. 저염식의 역설 너무 싱거운 식단이 불러오는 문제. 소금은 건강의 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 수준의 나트륨을 필요로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피로감, 저혈압, 심하면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저나트륨증은 가벼운 어지럼으로 시작해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싱겁게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소금 5지 이하, 그러나 너무 급격한 저염식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오히려 나트륨 보충이 필요할 때도 있죠. 즉, 저염도 절제의 예술입니다. 건강은 적당함을 알아보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2. 건강식품의 함정 좋은 것끼리 겹치면 더 좋을까? 아침마다 챙겨 먹는 건강식품들, 홍삼,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 유산균.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들 중 상당수가 같은 성분을 중복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 제품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종합 비타민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오메가3와 코엔자임 그60을 함께 복용하면 간대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성분은 간이나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좋은 영양제 여러 개보다 내 몸에 맞는 하나가 낫습니다. 영양제는 음식이 아니라 보조제, 필요할 때만 정확한 양으로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3. 몸의 소리를 듣는 법.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너무 싱겁게 먹을 때 생기는 어지럼, 영양제를 과하게 먹을 때 느껴지는 피로감,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괜찮겠지 하며 무시한다는 겁니다. 건강의 첫걸음은 몸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 거기서부터 균형이 시작됩니다. 건강은 늘 중간을 걷는 예술입니다. 너무 짜도 너무 싱거워도 너무 많이 챙겨도 결국 몸은 지칩니다.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그것이 진짜 건강의 공식입니다. 좋다는 말보다 나에게 맞는 말. 세상엔 좋은 음식이 많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건강이란 남의 습관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리듬에 맞게 조율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조금 덜과 조금 더의 사이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